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생차 재배로 유명한 하동군 화계면이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가 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 야생차 재배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하동의 한 마을. 평화롭던 마을은 최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마을을 둘러싼 산자락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을 뒤늦게 안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송전탑을 세우고 변전소가 서고 크나큰 저희들은 충격이고. 연마을 주민들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수몰될 위기, 사업 검토조차 두렵습니다. 현재 7가구 살고 있는데 완전히 수몰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는 하동군 화계면 부춘리와 정금리. 이곳에 높이 80여 미터, 길이 400여 미터의 댐 2개를 세워 설비 용량 4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 7,600억 원에 건설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국 8개 지역에 제안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하동군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설명회까지 앞둔 겁니다. 댐과 전망대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원한다 하면 유치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동군이 양수발전소의 장점만 홍보하고 사업 추진 계획도 한 달여 동안 주민 일부에게만 알렸다며 반발합니다. 결국 화계면 주민 300여 명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동군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양수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지난해 말 시작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갈등이 카카오 택시 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호출에 응한 택시기사들에게는 욕설이 담긴 문자가 도착하고 일부 택시협회는 제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10년 경력의 택시기사 김모 씨. 최근 카카오 택시 앱으로 호출한 장거리 손님을 태우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출 장소에 손님은 없었고 전화로 위치를 물었더니 다짜고짜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경우에 욕설도 있고 받게 하는데 왜 당신 받느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외로 가겠다며 카카오 앱으로 호출했던 손님이 도착 직전 갑자기 호출을 취소한 겁니다. 헐 잡았는데 그한 4km를 달려서 700m 딱 나가고 해저를 다시 있는 거야. 피해 기사들은 카카오 앱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사들이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앱 호출에 응한 기사들의 휴대전화에는 욕설이 담긴 문자가 도착하기도 합니다. 전국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 앱 이용 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일부 택시협회는 조합원 권리 정지 등 징계를 내리고 경남의 한 콜센터는 회원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풀어줘야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약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안 맞죠.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하루벌이 생계가 달려있는 일부 기사들은 동료들의 눈을 피해 카카오 호출에 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갈등이 앱 이용으로까지 번지면서 택시 기사들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3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산지 얼마 안 된 식탁용 원목 의자에 앉으려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가구업체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사고가 난 뒤에도 같은 디자인의 의자를 계속 팔아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난 김모양은 지난해 10월 새로 산 식탁 의자에 앉으려다 의자와 함께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김양은 의자에 찍혀 발가락이 까맣게 골절되고 성장판까지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가락이
좀 힐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고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한 유명 가구 업체에서 의자를 포함한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길이 140cm의 원목으로 만들어진 의자를 손으로 살짝 누르자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원목 벤치는 상판이 무겁고 넓은 데 비해 다리는 좁고 수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의자가 설계상 결함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구업체 측은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피해 대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4개가 다리가 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하나가 짧다. 이거는 아예 설계상의 잘못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다들 이뻐하고 좋아하시겠구나. 업체 측은 사고가 난 뒤 석 달여 동안 문제의 의자를 계속 팔아오다 지난달 말 제품 보완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소식에 가장 걱정이 큰 건 협력업체들입니다.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기자재를 대부분 자회사에서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크게 줄 수밖에 없는데요. 봄이 오는 듯 했지만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의 속사정을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매출액 500억 원, 생산하는 배관 전량을 대우조선에 납품하는 거대한 협력업체입니다. 조선경기 회복 움직임에 2년 전부터 생산 설비를 늘려왔지만 대우조선 매각 소식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우조선과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경쟁이 강해져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니까 단가 하락시키고 물량을 나와야 되고. 대우조선의 다른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되는 현대중공업. 무리한 납품 단가 인하 등 횡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난이 심각한데 현대가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또 단가 후려치기를 강행한다면 업체들은 스스로 자멸하거나 안 그러면 그러기 상태에 빠져서 아마 지지멸렬하지 않을까. 보시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만드는 상선의 구조물 일부분입니다. 이 같은 부품을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만 경남 부산의 8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엔진 등 핵심 기자재의 자체 생산 비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은 일감부터 걱정입니다. 대우조선 물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HSD 엔진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 40%가 대우조선이 현대에 인수됨으로 인해서 제로화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를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존립과 바로 연관이 되는 문제라고 보고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들의 허탈감은 더 큽니다. 지난 4년 동안 단가를 낮추거나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자 2만여 명을 구조조정하면서까지 대우조선 정상화를 도왔지만 남은 건 매각 소식뿐입니다. 혹시나 또 이제 뭐 수주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또 먼저 현대중공업 쪽에 뭐 이제 물량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그 협력사 전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불안이 될 수밖에 없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좀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나니까 더 이상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그런 멘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조선경기 침체로 수년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 오랜만에 조선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이들의 봄은 멀리 있기만 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어제 하루 경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은 이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아진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대기 중에 수증기로 인해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도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날씨는 온화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씨만 따뜻해지면 좋은데 어김없이 미세먼지도 함께 날아듭니다. 그나마 오늘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내일은 종일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질 예보 잘 확인하시고요.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늘 맑게 갠 모습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은 다시 조금 내려갔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영하 1도, 창원과 김해가 영상 1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산청이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합천과 진주, 사천과 하동 모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별다른 특보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달 말까지는 별다른 눈이나 비 소식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교향곡을 중심으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립니다. 거창 지역 5곳 농민단체가 농협과 조합장 선거 바로 알기 특별 강연을 오는 22일 농업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하동구는 다음 달 22일 하동 공설시장 광장에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사천시는 시민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25억 원을 들여 82곳의 CCTV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부분 시군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원 진동면 동촌냇가에서 열린 큰 줄 다리기와 달집 태우기 행사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과 수도권 등 전국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산다는 산업단지의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만 정부 관련 예산이 1조 2천여억 원 배정됐습니다. 최근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예산 부당 집행과 임용 비리 등 부실 운영이 무더기로 드러나자 거창군이 예산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애초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승강기대학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참고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거창 승강기대학에서 각종 비리를 적발해 19억 4천만 원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에서 세계 최초로 공룡 발바닥 피부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약 1억 1천만 년 전 초소형 육식 공룡의 것으로 5개의 발자국과 4개의 보행열이 확인됐습니다. 공룡의 발자국 피부 자국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있었지만 발자국 전체가 선명하게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화석 표본은 진주교대 한국지질유산연구소에 보관됐습니다. 김해공항 최장거리 노선인 김해-싱가포르 직항 항공노선 정기편이 오는 5월 공식 취항합니다. 싱가포르 국적 항공사 실크에어는 매주 4차례에 걸쳐 김해-싱가포르 왕복편을 띄울 예정이며 이 비행편은 김해공항에 오전 7시에 도착해 오전 8시 30분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실크에어가 투입하는 보잉 737 맥스 8기종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모두 합해 156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